서울의 밤은 차갑고 이준서는 무대 위에서 수만 명의 함성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비트에 맞춰 뛰었고 스포트라이트는 그의 완벽한 얼굴을 비췄다. 그러나 그의 쌍둥이 형제 윤서는 그 순간 어두운 골목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며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준서와 이윤서. 쌍둥이로 태어난 두 형제는 한때 서로의 전부였다. 그들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단벌 신사였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린 시절 두 형제는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며 꿈을 나눴다. 우린 같이 스타가 될 거야. 준서가 말했다. 윤서는 미소로 답하며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갈라놓았다. 준서는 16세의 연습생으로 발탁되어 K-팝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그의 미소와 춤은 대중을 사로잡았고 그는 그룹 노버의 리더로 스타덤에 올랐다. 반면 윤서는 학업에 치여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는 미술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기대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비밀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짐이 되었다. 윤서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어머니는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윤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준서의 성공이 가족의 자랑이 되었지만 자신이 점점 실패한 아들로 낙인 찍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는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민재를 만났다. 민재는 27세의 한국인 남성.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진작가였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대화는 윤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너 숨기고 있는 거 많지?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그 한마디에 윤서의 가슴은 무너질 듯 아팠다. 민재와의 만남은 윤서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주었다. 그는 민재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사랑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서가 민재와 손을 잡고 거리를 걷던 순간 그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다. 노브 이준서의 쌍둥이. 동성애자. 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세상을 뒤덮었다.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윤서야, 네가 이러면 우리 집안이 망해. 준서는 전화로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커리어가 위험해졌어. 윤서는 침묵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그날 밤 윤서는 집을 나왔다. 그는 민재에게 전화했지만 민재는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비난했고 가족은 그를 외면했다.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사라지면 모두가 행복할까?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윤서 씨. 나예요. 민재.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디에요? 제발.
나한테 와줘요.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다리에서 내려왔다. 민재의 목소리는 그를 다시 삶으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민재의 아파트는 강남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은 빌라였다. 윤서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다. 그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여전히 한강 다리의 차가운 바람 속에 멈춰 있었다. 문이 열리자 민재가 그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윤서야. 나 여기 있어. 민재의 품은 따뜻했지만 윤서는 자신이 이곳에 있어도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민재는 윤서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말해줄래? 그의 눈은 진지했다.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쌍둥이 동생 준서와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대, 그리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깨달은 순간부터 시작된 내면의 갈등까지. 난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 근데 그게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어. 민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말은 윤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다음 날, 윤서의 사진은 더 큰 논란으로 번졌다. 팬들은 준서의 소셜미디어를 공격했고, 그의 소속사는 윤서에게 연락을 끊으라는 압박을 보냈다. 준서는 윤서에게 전화했다. 형, 제발 조용히 살아. 나 지금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절박했다. 윤서는 동생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준서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았다. 연습생 시절, 준서는 하루 4시간도 못 자며 춤과 노래를 연습했다. 윤서는 그를 응원하며 그림으로 준서의 꿈을 기록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은 먼지 쌓인 상자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왜 하필 내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윤서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저를 사랑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방문을 닫았다. 민재는 윤서를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도 그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는 사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자유를 찾았다. 윤서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나도 너처럼 싸웠어. 민재의 말은 윤서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준서의 팬 중 일부가 윤서의 직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윤서, 나가. 그들의 외침은 윤서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결국 직장을 잃었다. 그날 밤,
민재는 윤서를 데리고 한강으로 갔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민재가 말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윤서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너는 아름다워. 윤서. 세상이 뭐라 하든. 너는 그대로 충분해. 윤서는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준서였다. 형. 이번엔 정말 심각해. 소속사에서 계약 해지를 논의하고 있어. 윤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이겨낼 거야. 윤서는 민재의 손을 잡고 한강을 따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민재의 손은 따뜻했다. 넌 강해. 윤서야. 잊지 마. 민재의 말은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준서의 전화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생의 커리어가 자신 때문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윤서는 준서를 만나기 위해 소속사로 향했다. 소속사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유리 궁전 같았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준서는 피곤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형. 왜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윤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나도 나로 살고 싶어.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형. 너도 알잖아. 이 업계는 완벽해야 해.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까지 끌려내려가.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윤서는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준서야. 우리 쌍둥이잖아. 네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 하지만 준서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날 밤, 윤서는 민재와 함께 작은 전시회에 갔다. 민재의 사진이 전시된 공간이었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내는 힘이 있었다. 한 사진 속, 노을 아래 서 있는 노부부의 모습이 윤서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 사람들은 50년을 함께했어. 민재가 설명했다. 그들은 세상의 비난을 이겨냈지. 윤서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의 싸움을 다시 생각했다. 하지만 전시회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윤서를 알아보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저기 이준서 형제 아니야. 그 동성애자.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윤서를 찔렀다. 민재는 재빨리 윤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괜찮아. 무시해. 하지만 윤서는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민재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무서워. 민재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난 너랑 같이 싸울 거야.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준서의 소속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준서는 카메라 앞에 서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형제에 대한 논란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윤서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준서가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속사는 준서에게 활동 중단을 통보했다. 팬들의 반발이 너무 거셌기 때문이었다. 윤서는 자신을 자책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윤서는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민재의 도움으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저는 이혼서입니다. 저는 동성애자이고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첫 포스트를 올리는 순간 그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윤서의 블로그는 삽시간에 퍼졌다. 익명이었지만 그의 솔직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동생은 스타가 되었고 저는 집안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글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댓글란에는 비난도 있었지만 응원의 메시지도 점점 늘어났다. 민재는 윤서의 곁에서 그의 글을 다듬어 주었다. 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 민재가 말했다. 그의 카메라는 윤서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 모습, 한강을 따라 걷는 모습, 그리고 밤늦게 글을 쓰는 모습까지. 민재는 말했다. 이 사진들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거야.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잔인했다. 윤서의 블로그가 화제가 되자 그의 신원이 공개되었다. 노버 이준서의 쌍둥이라는 꼬리표는 그를 따라다녔다. 기자들은 그의 집 앞에 몰려들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으려 했다. 네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어머니는 전화로 소리쳤다. 윤서는 절망 속에서도 민재를 붙잡았다. 그들은 함께 작은 작업실을 빌려 사진과 글을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다. 민재는 자신의 전시회에서 윤서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했다. 너의 이야기는 예술이야. 민재가 말했다.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한편 준서는 활동 중단 후 침묵을 지켰다. 그는 팬들의 비난과 소속사의 압박 속에서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그는 윤서의 블로그를 읽었다. 형의 글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형은 항상 나를 지켜줬어. 내가 스타가 된 건 형 덕분이야. 준서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윤서가 자신을 위해 꿈을 포기했던 순간들을. 준서는 윤서를 찾아갔다. 두 형제는 한강 다리 위에서 마주했다. 형. 미안해.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 겁쟁이였어. 너 혼자 싸우게 했어.
윤서는 동생을 끌어안았다. 넌 내 동생이야. 항상. 그 순간. 두 형제는 오랜만에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화해는 또 다른 시련을 불러왔다. 준서의 소속사는 그를 완전히 퇴출하려 했다. 팬들은 윤서와 준서를 함께 비난하기 시작했다. 쌍둥이가 다 망쳤어. 소셜미디어는 악플로 도배되었다. 윤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그는 민재와 함께 공개 전시회를 준비했다. 전시회 제목은 무리의 진실이었다. 그곳에서 윤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민재와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저는 이윤서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전시회 당일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은 윤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윤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싸움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전시회는 윤서와 민재에게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층은 윤서의 용기에 공감했다. 너희 덕분에 나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 나는 메시지가 윤서의 블로그에 쌓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윤서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전시회에 오지 않았고 윤서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윤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다. 한편 준서는 자신의 커리어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소속사를 떠나 독립 아티스트로 새 출발을 준비했다. 형, 나도 이제 내 길을 갈게. 그는 윤서에게 말했다. 두 형제는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싸움을 시작했다. 민재는 윤서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우리 같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너와 나.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윤서는 그 제안에 설렜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렵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서울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커뮤니티의 다양한 목소리가 그들의 카메라에 담겼다. 한 인터뷰에서 한 2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은 말했다. 윤서 씨 이야기를 보고 부모님께 커밍아웃했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윤서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민재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봐. 윤서야. 넌 세상을 바꾸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다큐멘터리 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일부 보수단체가 그들을 비난하며 작업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런 내용은 우리 사회를 망친다. 그들의 외침은 윤서의 가슴을 다시 찔렀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내가 계속하면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까?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린 멈추지 않아. 이건 우리의 싸움이야. 그들의 다큐멘터리는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윤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른 이들의 용기와 아픔을 엮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언젠가 저를 이해해 줄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윤서를 찾아왔다. 그는 새 앨범을 준비 중이었다. 형. 이 노래는 너를 위한 거야. 준서가 건넨 헤드폰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두 형제의 어린 시절과 그들의 갈등, 그리고 화해를 담고 있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준서야. 다큐멘터리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윤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머니의 침묵은 그를 괴롭혔다. 그는 매일 밤 어머니가 보낼지도 모를 답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우편함은 텅 비어 있었다. 민재는 윤서를 위로하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 어머니도 결국 이해할 거야. 하지만 윤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그와 준서를 위해 밤늦게까지 밥을 차렸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두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한편 준서의 새 앨범은 독립 네이버를 통해 공개되었다. 그의 노래는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윤서를 위한 곡 쌍둥이의 별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우린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났지만 다른 길을 걸었지. 그래도 너는 내 별이야. 가사는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윤서는 그 노래를 들으며 동생의 마음을 느꼈다. 그는 준서에게 전화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줄 줄 몰랐어. 준서는 웃으며 말했다. 형. 우리 쌍둥이잖아. 네가 없으면 나도 없어. 다큐멘터리 초연날이 다가왔다. 윤서와 민재는 서울의 작은 극장에서 상영회를 준비했다.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관객을 맞았다. 극장은 젊은이들, 퀴어 커뮤니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상영이 끝난 후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한 중년 여성은 윤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 이야기를 보고 제 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윤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윤서는 상영회 후 집으로 돌아가며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 민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네가 이렇게까지 왔잖아. 그거면 충분해. 그날 밤 윤서는 어머니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엄마가 날 미워해도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는 편지를 보내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윤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다큐멘터리 봤어. 윤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랐다. 엄마. 어떻게? 어머니는 말했다. 내 친구가 링크를 보내줬어. 민재란 아이. 윤서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미안해. 윤서야. 내가 너를 너무 아프게 했어. 윤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 내가 늦었지? 어머니의 전화는 윤서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문 앞에 서자. 윤서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는 그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윤서야.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았다고 말했다.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몰랐어.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민재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도 윤서처럼 가족에게 외면당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죠. 어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희 둘 다 고마워. 내 아들을 지켜줘. 그날 준서도 집에 왔다. 그는 어머니와 윤서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야.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눴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저녁이었다. 윤서와 민재의 다큐멘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상영회를 열었고 퀴어 커뮤니티와의 대화를 이어갔다. 윤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준서의 새 앨범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독립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았다. 팬들은 그의 진정성에 감동했고 그의 노래는 차트에서 다시 빛났다. 준서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제 형은 제게 가장 큰 영감이에요. 그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윤서는 민재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퀴어 커뮤니티를 위한 예술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민재가 말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서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게.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일부 단체는 그들의 활동을 비난했고, 윤서는 가끔씩 악플에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재, 준서, 그리고 어머니가 그의 곁에 있었다. 어느 날, 윤서는 한강 다리 위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재가 그의 옆에 서 있었고,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여기서 처음 널 구했지.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윤서는 미소 지었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아났어. 1년 후, 윤서와 민재는 서울의 한 작은 건물에서 진실의 공간이라는 예술센터를 열었다. 그곳은 퀴어 커뮤니티와 예술가들이 모여 자신을 표현하는 장소였다. 개관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 중에는 윤서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용기를 얻은 이들도 있었다. 윤서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한때 제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사랑과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민재는 무대 뒤에서 윤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이 순간을 기록했다. 이게 내가 바꾼 세상이야. 그는 속삭였다. 어머니와 준서도 개관식에 참석했다. 어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엄마가 너를 잘못 봤어. 준서는 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형. 이 공간은 우리 모두의 꿈이야. 그날 밤, 윤서와 민재는 센터의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네온 불빛 아래,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우린 해냈어. 민재가 말했다. 윤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없이 못했을 거야.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비난을 이겨냈다. 윤서는 더 이상 집안의 수치가 아니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준서도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했다. 두 쌍둥이는 각자의 길에서 빛났다. 마지막으로, 윤서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저는 이윤서입니다. 저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의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그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한강 위로 별이 빛났다. 윤서와 민재는 손을 잡고 그 별을 바라보았다. 우린 우리의 별이야. 윤서가 말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계속 걸어갈 것이다. 사랑과 진실을 무기로 그들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